네, 정의당 당대표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엊그제 출마 선언을 했던 두 분을 연결을 해서 출마의 변을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 나머지 두 분 연결해서 출마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결할 분은 김종민 부대표입니다. 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네. 네. 엊그제 밝힌 출마의 변을 보니까 독립정의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번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네네. 독립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이제 그간의 개혁 입법 공조는 매우 이제 필요한 과정이었는데, 이 네. 과정에서 예. 정의당이 이제 민주당 이중대라는 음. 정책적 혼란이 있었고, 그 근육이 생겼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정의당한테는 이제 그동안에 가장 이렇게 많은 질문이 이제 뒤따랐던 게 뭐냐면 늘 여당 편에 설 거냐, 야당 음. 편에 설 거냐, 음. 이런 질문들이 뒤따랐다고 정의당은 생각해 왔어요. 그러니까 예, 이 예. 질문을 국민들이 하는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돌이켜놓고 생각해 보면 정의당만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질문이 국민들에게 있었는데 그 음. 질문을 어떤 편에 설 것인가라고 이제 음. 착각하고 살았다라고 네.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것이고 의지를 갖고 그런 길을 민주당 이중대와 같은 논란을 일으키는 그런 길을 걸으려고 걸은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길을 이렇게 오해 갖게 하고 또 국민들에게 그런 착각을 일으켰던 것에 대해서 정의당의 정치 리더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반성을 하고 시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네, 독립이라는 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민주당으로부터의 독립이 되겠네요, 그러면. 네 사실은 이제 어떤 이렇게 뭐 현재의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든 정치자로부터 독립되어 국민들의 질문에 명확히 답을 할 수 있는 독립된 정의당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근래 들어 국민들이 이제 민주당 이중대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음. 많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선명히 하자면 이제 민주당 이중대와 같은 방식의 길보다는 정의당이 독자적이고 진보 야당으로서의 그동안의 조금 강한 좀 국민들의 문제의식과 고민에 잇따 있는 그런 자, 야당의 그러면 길을 확실히 걷자는 한번 생각입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네. 공수처 법안하고 주연동형 비례제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려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일종의 이거는 정치적 기브앤테이크 행위 아니었냐. 다시 말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건 어떤 그 과제인 공수처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의당의 협력이 필요했고 또 네.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의석이 필요했고 그래서 서로 기브앤테이크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네. 이거는 어쩌니까 정당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 표현이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정당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기브앤테이크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도 독립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회 원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치 행위에들은 협력과 타협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네. 또 민주당과 그간에 있었던 개혁 입법 공조라고 하는 것은 정의당의 생각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 공수처를 설치한다든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든가 같은 개혁 입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당이 공조를 해왔고 네. 그것은 독립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런데 음. 그 과정을 벗어난 과정에서 늘 우리 정의당에게 시달렸던 그러니까 민주당 예를 들어 지금의 국민의힘으로 표현하자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음. 조금 센 언어를 동원해서 비판하더라도 어렵지가 않은데 민주당에서 생겨나는 기득권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정책의 도입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정의당의 비판과 또 문제의식을 전달할 때는 늘 알겠습니다. 뭔가 걸리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어, 한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네. 부 대표님. 그러면 저 민주당과 차별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반드시 필수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예를 좀 하나만 들어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의당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 중에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보편적인 관심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라든가 기본소득의 문제라든가 네. 보편적 복지 도입이라든가 이러한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예. 좀 더 선명하고 분명한 진보적인 어젠다를 선도적으로 내놓는 게 우리 당한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그간 이제 찔끔 핀셋 대책으로 일관해왔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일가구 1주택의 도입의 문제라든가 이런 음. 선도적인 아젠다를 내놓는 게 첫 번째 고민이라면 예. 지금 현재 민주당이 갖고 있는 기득권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음. 예를 들면 이제 공정의 문제에 대해서 다소 좀
기득권적 시각으로 접근한다든가 네.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서 이미지 정치로 일관한다든가 네. 또는 이제 젠더 이슈라든가 차별 이슈에 대해서 일정한 무관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 당의 목소리와 고민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민주당과 대별되는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알겠습니다. 필요가 그러면 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안인 그 재난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뭐 정부와 여당은 일단 그 뭐 선별도 아니고 맞춤형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맞춤형 네네. 지급적으로 일단 가닥을 잡았는데,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정의당의 목소리 한번 좀 내주시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 이제 정부의 방침은 선별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의 논쟁의 결과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결과는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기재부의 이른바 경제 관료들의 프레임에 완벽하게 정부와 여당이 손을 들어준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에게는 기업에 지원하는 건 투자고 시민들에게 삶에 지원하는 건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이 보수 야당 현재 국민의힘 같은 당과도 거의 의기투합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이 전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의당이 생각하는 바는 여유 있는 사람에게 왜 주냐, 왜 더 줘야 되냐라고 묻는 대신에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세금을 걷자 해야 된다는 게 현재의 위기 극복을 정의롭게 하는 방식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부자들에게 재난수당 안 주는 것으로 공정을 포장하지 말고 네. 초부유세를 걷어서 재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마련하는데 국회가 힘을 모으자. 이게 더 정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추경심의 과정에서도 정부 또는 여당에 굉장히 강한 재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정의당은 6석의 그 군소정당입니다. 현실적으로. 네. 그런 상태에서 선명성을 강조를 하는 것은 좋은데, 정당이라면 어떤 선명한 주장을 어떻게 관철시킬 힘을 획득할 것인가가 그러니까 중요한 정치적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의석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리에 나가서 국민적 지지를 끌어모아야 되는데, 네. 정의당은 지금 계속 원내 정당으로 안주해 왔던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의당이 거대한 소수 전략으로 표현됐던 진보 정당의 조금 소중한 전략이 있습니다. 거대한 소수 전략이라고 하는 건 바로 원내의 의석이 좀 적다 하더라도 이른바 소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국민들의 또 한국 사회 불평등의 당사자 또는 차별의 당사자들과 힘을 바깥에서 모아서 네네. 그 힘과 함께 원내에서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관철시키는 방식을 취했던 것인데요. 이러한 진보전도의 본성과 같은 야성과 같은 그런 걸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네. 국민들의 힘과 의지에 기반하고 또 차별의 당사자, 불평등의 당사자들의 의지에 기반한 정당 활동으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성의 회복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네. 들판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종민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